처음에는 먼저 인사하고 이런 거 담아야 돼. 꼭 시작할 때 올려. 안녕하세요, 푸우 작가입니다. 오늘은 필름 메이킹 유튜버 두 분을 모시고 브이로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물론 두 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긴 하지만 혹시 처음 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소개를 먼저 오늘은 감성필름님께서 먼저. 안녕하세요. 저는 감성필름이라고 하고요. 뮤직비디오를 만들고 글도 쓰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열심히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어디서 웃어야 되지? 재밌는데요? 저 재밌어요. 알았어요. 그럼 현 감독님. 안녕하세요. 저는 현 감독이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도 먹고 자기 전에 씻고 자고 그러고 있습니다. 더한데? 조금 오늘 너무 설렁설렁 하시는 거 아니에요, 두 분? 오늘 주제가 브이로그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브이로그가 나는 처음에 이제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는 브이로그라는 개념을 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블로그를 지금 브이로그라고 얘기를 하나? 근데 나중에 보니까 비디오 로그, 그러니까 영상으로 뭔가를 기록해 놓는다 라는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지금 붐이죠. 다들 핸드폰이든 뭐 이런 걸로 자기 하루 일상 뭐 먹는 거 이렇게 촬영을 많이 하시는데 두 분은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브이로그도 많이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 그럼 여행 브이로그와 일상적인 브이로그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행을 가는지 안 가는지 차이밖에 없지 않나요? 아, 그래요? 다른 차이는 없고? 네. 제가 외주 작품을 할 때보다는 조금 더 날 것을 많이 담는 것 같아요, 보편적으로. 애초에 목적 자체가 내가 영상을 찍으러 가는 것과 여행을 갔는데 간 김에 영상을 찍는 거의 차이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외주는 또 여러 데서 움직이게 되고 하는데, 이거는 내가 뭘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보다는 가서 자기가 재밌게 노는 걸 또 촬영을 하고 하는 거니까. 감성필름님은 여행을 되게 좋아하시죠? 그죠? 네, 많이 다니는 편이에요. 뭐 인스타 이런 거 보면은 엄청 그렇게 아리따운 모델분들하고 항상 막 오사카도 가시고 뭐 홍콩 막 이런 데 가서 촬영을 하고 싶던데 어때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여행 브이로그를 찍을 때 좀 더 밝죠. 사람이 즐거우니까. 여행 브이로그는 주제가 여행이다 보니까 누가 찍더라도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일상은 그 주제가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좀 더 자기 개인적인 거? 일단은 여행을 가면은 맨날 보던 곳이 아니고 바다나 산이나 어떤 풍경이나 아니면 우리들이 보지 못한 이국적인 건물이나 이런 약간 좀 다른 곳에서 새로운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좀 많이 담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제 촬영을 한다 그러면 두 분은 뭘로 찍으세요? 뭘 찍느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브이로그는 저는 좀 가볍게 찍는 편이에요. 최근에 이제 영상일기 시리즈를 시작을 했는데, 이게 내가 정말 몸의 일부처럼 지닐 수 있는 가벼운 것들을 들고 다녀야 항상 기록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걸 들으시면서 많은 현돌이 분들이 분노하실 것 같은데, 왜냐면은 제가 예전부터 필름 메이커는 무거워야 된다라는 소신을 지키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대로 안정적인 푸티지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무게감이 있는 장비가 필요하지만, 하루 종일 무거운 걸로 가져다니는 거에는 저도 한계를 좀 느끼더라고요. 고행이 되죠, 그러면. 그래서 저는 이 두 개 많이 빠졌어요. 둘 다 매우 가볍거든요. 사실 한 손으로 하루 종일 들고 다녀도. 지금 크레인 M2에 많이들 쓰시는 알파 6400을 올려놨고, 만약에 초보 유튜버 이제 브이로그를 시작하실 때 이게 부담이다 그러면은 그냥 여러분의 핸드폰에 오즈모 모바일 3, 왜 한 바퀴 들어가죠? 버텍스 모드인가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액티비티가 좀 많다 그럴 때는 이런 액션캠을. 저는 현 감독님 영상 일기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나도요. 되게 진정성 있다고 생각했어요. 일기라는 게 결국엔 한 3일 쓰다가 안 쓰게 되잖아요. 맞아. 초반에 맹렬히 올라오다가 진정성 있어. 안 하더라고. 그걸 노린 거예요. 노린 거라고요? 다들 이해를 하시지 않았나요? 덮어버렸죠? 네, 다들 이해하신 것 같은데. 방학이 이제 끝났으니까. 조만간에 한번 기대를 해보고. 자, 그러면은 감성필름님은 어떤 장비로 촬영을 하세요? 저는 이게 진물 많이 나왔는데, 그거는 지금 굉장히 이제 아날로그적인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쓰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브이로그 찍으면 작업 과정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 많이 찍는데, 팀으로 찍을 때면 서로 찍어줘요.
레코드 버튼 눌러놨다가 늦게 끌 때도 있어요. 프레임 안에 이제 감독님들 들어오시면 그거까지 같이 기다렸다가 어차피 저희 부티지니까 혼자 나가게 되면 찍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위에다가 액션캠 달아서 얘를 이제 계속 찍고 있는 거죠. 그 두 가지 화각을 동시에 얻는 거네요. 요거는 사진을 찍고 있는 사진만. 네, 사진을 찍고 있는 동시에 제가 그 장면을 촬영하고 싶은 거죠. 요거를 쓴 이유는 이 집에 있었어요. 왜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버님이 쓰시던. 네. 아 그거 한번 보여주시죠 아까 이렇게 오. 사진을 위한. 네, 보통 인물 사진은 요렇게 찍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아버님이 이제... 몰래 브이로그를 하셨던 게 아닌가. 아 진짜? 설마 사진 찍으시는 분들이 또 유튜브나 브이로그 하기 되게 원하시잖아요. 이런 식의 세팅도 한번 해보시면. 핸드폰으로는 많이 안 찍으세요? 핸드폰으로는 그렇게 많이는 안 찍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떨리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요즘 핸드폰은 또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요즘 핸드폰 써봤는데 굉장히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일상 브이로그를 할 때는 저는 핸드폰 충분히 이제는 쓸만하다. 삼성에서 카메라 사업부를 접었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가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이유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차피 시장 중에 앞으로 없어질 거다. 손이는 망할 것이다? 아니요 카메라 시장 이렇게 계속 몰아간다고? 오늘 너무 공격받는데? 푸 작가님 채널에만 등장하면 제가 약간 이번에는 굉장히 이렇게 후덕하게 해줄게요. 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질문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브이로그로 촬영은 잘 했는데 소리가 너무 잘 안 들어와서 이렇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그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세요. 저는 요새 들어서 드는 생각은 브이로그가 그 화질이나 이런 것보다는 사운드가 훨씬 중요하다는. 화질이 안 좋은 거는 그냥 웬만하면 보게 되는데 사운드가 안 좋은 건 안 보게 되더라고요. 데이티 이게 D3였나요? 네네. 요 마이크로 카메라 연결을 해서 수행을 하신다. 하나 정도 외장 마이크는 있는 게 좋은 것 그렇죠. 같아요. 아무래도 인터널 마이크보다는 훨씬 목소리를 잘 수행을 해주겠죠. 근데 브이로그는 현장음도 많이 담는 편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들었을 때 이게 내 귀에 거슬린다? 아니면 내 귀에 이거는 되게 현장감을 살리는 느낌이네? 이거를 판단력이 조금 중요한 것 같고 저는 그 얘기가 제일 충격적이었는데 이제 푸우 작가님께서 제가 사운드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때 아무리 몇백만 원짜리 마이크를 써도 소리 환경이 좋지 않으면 제대로 못 담는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는데 저는 100% 동의를 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장비들 많이 있어도 그냥 빠른 판단으로 난 말하지 말아야지 결정을 하고 이 부분은 내레이션으로 써야겠다 나중에. 사실 이런 핸드폰 녹음이나 조용한 공간에서 따면 목소리 충분히 좋게 녹음이 되잖아요. 가까이서 녹음을 하면은 그런 판단력으로 하는 게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뭐 브이로그뿐이 아니고 다 마찬가지겠지만 목소리가 들어가는 어떤 그 영상에 있어서 사운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중요하다는 게 주위 환경음을 완벽하게 죽이고 내 목소리만 살려야 된다는 아니에요. 그럼 오히려 되게 부자연스럽고 주위 환경과 적절히 섞어 쓰던지 나중에 나레이션 처리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이럴 때도 있지 않아요?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실컷 촬영을 다 했어. 근데 어떤 뭐 기계적인 결함 때문에 목소리가 거의 안 들려가든지 막 이렇게 지직거리는 거야. 그럴 경우에는 BGM을 깔면서 그 영상을 흘려보내면서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보면은 우리 그 막 영상 되게 멋있게 브이로그랑 여행 브이로그 이런 거 올리는 분들 계시잖아요. 샘 콜더라든지. 콜더 형. 콜더 형. 콜더 형. 연락 아니, 한번 해야 되는데. 그걸 보통 시네마틱 브이로그라고 하던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니까 잘 좀 특히나 색 보정 같은 거. 저 같은 경우에는 여행 브이로그의 경우에는 조금 감정을 많이 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색 보정할 때 평소보다는 채도를 좀 많이 써요. 근데 일상의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저희 집은 사진관을 했었는데 그때 영상들 보면은 되게 막 그레인도 많이 들어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일상적인 느낌이 들어요, 저한테는. 오히려 약간 레트로한 느낌이랄까? 그래서 조금 약간 그레인 같은 거 좀 넣는 편이고 컨트라스트는 가져가지만 좀 약간 채도 살짝 빼고 너무 깨끗한 거보다는 하고 있는 것 조금. 같아요. 네, 어느 정도는 조금 그렇게 해줘야지 뭔가 일상의 느낌도 나고. 사실 샘콜더를 비롯한 많은 트래블러들 진짜 그 영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거든요. 동선부터 어떻게 내가 보정할 건지 미리 다 생각을 하고 근데 기본적으로 그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여행 간 김에 찍어야지 라는 마인드로 가면은 사실상 그렇게 나오기가 되게 어려워요. 전 둘 중에 하나를 딱 잡으시기를 추천드려요. 여행을 그냥 온전히 즐기고 오시던가 인생에 한 번쯤은 여행 영상 제대로 남기고 싶다 하면은 여행 가기 전에 제대로 짜서 제대로 찍어 오는 걸 추천을 드려요. 영상을 위한 여행을 한번 가는 것도. 왜냐면은 영상을 위한 여행이 아니면은 사실상 영상이 잘 나오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여행 영상 브이로그 찍는 거 하나 팁이 있다고 하면
여행 가서 브이로그를 찍어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영상 편집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카메라가 한계가 아닐 거예요. 본인이 다 찍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 정도는 다른 사람한테 맡겨서 나중에 내가 재밌어요. 그건 남들한테 보여주기보다. 이거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브이로그의 장비나 사운드 편집에 관해서 우리 필름메이킹 유튜버 두 분을 모시고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이 브이로그에 대한 좀 다른 측면의 시각으로 이야기를 진행을 해볼까 해요. 자, 꿀단지 여러분, 현들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후바!